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하세요? 아마 습관적으로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약보다도 긍정적인 그 생각이 더 통증을 빨리 낫게 하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약 대신 괜찮아, 앞으로 이 통증이 가실 거야,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통증을 다스려 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다. 문광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었던 학창시절.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어 취업을 결정하는 일까지 주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부모님이 좋아라 하고 주위에서 좋아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을 했었는데, 어떤 일의 성과가 100%를 달성을 했으면 110%를 요구하는, 자기 인생인데 또 회사에 너무 올인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휴식이 필요하던 차에 떠난 여행.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간호사로 인해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아니면 건강에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간호사는 정말로 괜찮은 직업인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간호사가 된 지금, 그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남자 간호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결정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문광기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되신 지 얼마큼 되신 거죠? 지금 8년차 간호사를 하고 8년차.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일반 직장을 한 2년 남짓 다녔었고, 그다음에 저는 간호학과를 편입해서 3년 동안 이제 학창 생활을 다시 보냈고, 네. 지금 이제 8년차로 이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간호사로 일하시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많이 들었죠. 예, 이 질문은 정말로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는데, 네. 예전에는 남자 간호사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라서 그냥 더 힘든 일은 없었던 것 지금 같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네. 지금 총 간호사가 1,700명 정도 있는데, 1,700명. 남자 간호사가 지금 한 130명, 140명 정도 남짓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 간호사 숫자가 오히려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 내 인생이니까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간호사 문광기입니다. 남자 간호사라고 생각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제가 이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원래 저는 간호사가 첫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을 다니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28살 때 제 인생이 확 바뀌었죠. 어떻게 말하면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살 이전에는 남한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28살 이후에는 철저하게 제가 제 인생을 주도하면서 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았으니까요. 과연 28살 때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서 너의 앞가림을 빨리 하라고 항상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도 경제학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취업난에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고 교수님들도 제일 좋아하셨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정말 제가 잘하는 건 줄 알고 약간 우쭐한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이 2년 정도 남짓하고 있는데 부득하니 제 책상 건너편에 있는 그 관리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관리자는 정말로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자였어요. 근데 그 관리자는 항상 자기보다 늦게 출근한 사람은 약간 인생의 나고자 취급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팀원끼리 100%의 어떤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칭찬보다는 110%를 할 수 있도록 더 다그치는 그런 관리자였죠.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관리자들은 정말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만약에 그런 회사 시스템에 동의가 됐었고 수용이 됐다면 저는 아마 계속 회사를 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닌데 계속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제가 휴가 기간이 되어서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어요. 그 배낭객들 숙소에서 그 전전긍긍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감기약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간호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감기도 낫고 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해서 한 이틀 정도 이제 중국을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미국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관이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면서 생명을 다루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별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간호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 또한 남자가 무슨 간호사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 간호사로 인해서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간호사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두근거림이 있고 약간의 떨림, 어떤 태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마치고 저는 이제 귀국을 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우두커니 창밖을 기대어서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어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뻐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28년 동안 너무나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살았고 사회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 그리고 내가 28살까지 사는 동안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도착하고 여행을 마치자마자 한 달 남짓 고민 끝에 과감하게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내니까 주위에서 너는 무슨 배짱으로 멀쩡한 다닌 회사를 그만두느냐, 또는 야 너는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된다, 그런 말로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28살 때 제가 제 인생의 최초로 결정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갔죠. 그렇게 밀고 나가서 이제 간호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간호학과를 편입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남자가 간호학과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로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근데 아버지, 만약에 제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이 좋겠느냐, 아니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냐라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를 갔을 때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문과 출신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간호학은 이과 공부들이 많기 때문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정말로 힘든 과목들이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낮 없이 학교 수업 마치면 그냥 차에 들어가서 쪽잠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다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니까 이제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어느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고 당당하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간호사 업무 중에는 대부분 강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되고 건강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은 사람의 생명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의 강도는 더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환자실을 선택을 했고 중환자실 중에서도 흉부외과 중환자실이랑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한 2년 남짓 이제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 경력을 쌓아서 지금은 체담도 내시경실에서 스페셜리스트로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8년차 간호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시간이 주어지는 한 국내외 의료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 간호학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다른 직장에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글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멘토링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 조금 인상이 남으셨던 환자분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그분은 강남에 엄청 부자셨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정말로 장성하게 잘 키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1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꼭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확실히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8년차 간호사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원해서 선택했던 이 길이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때 돌아가셨던 그분이 나의 지지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남한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남들 눈이 무서워서 어떤 남들 시선이 부끄러워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결국엔 제가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살아줄 수 없는 게 바로 내 인생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문광기 씨가 만약에 28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28살 그때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될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다시 간호학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할 수 있을런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게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 그러니까 공부는 다시 하려는 건 좀 그렇지만 돌아가고는 싶다. 예. 네. 아무튼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병원에 갔을 때마다 늘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간호사 여러분들이었었는데 그렇게 친절하실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분들 때문에 간호사들 때문에 이 환자나 가족들도 용기를 얻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도 환자들 잘 해주세요. 네. 오늘 내 인생이니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던 문광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당연 백도시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강연하신 세 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이만호 씨께서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5, 60대 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다 일자리 하나씩 가지시고 기술을 가져서 갖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편찮으신 남편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문광기 씨는 오늘 강연 소감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TV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시청자들과 한번 소통해 본다는 게 정말로 짜릿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경험이었죠. 네. 자, 오늘 강연 백도씨 보시면서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조그마한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연 백도씨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의 자리를 버릴 수 있었던 거, 진짜 자기 꿈이 중요하다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서로를 생각하시는 모습과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강연 백도씨란 신선한 자극? 멘토? 삶의 멘토인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백도시. 강연 백도씨 화이팅! 다이어트 씨 화이팅!